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그린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실험실에 직접 저희가 기본 라이팅과 매트리얼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먼저 이 샷의 레이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 보고요. 그 다음에는 기본 라이팅 세팅, 그리고 라이팅 세팅이 끝나고 나면은 아주 대표적인 매트리얼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이렇게 늘려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카메라 세팅까지 해서 이 씬의 기본적인 매트리얼과 라이팅 셋업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녹화를 하는데 또 LA가 이렇게 비가 자주 안 오는데 올해는 진짜 비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추적추적 비도 내리고 저는 되게 비 오는 날씨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작업하기 좋은 날 비가 오는데 집 안에 있으면은 또 좋잖아요. 이렇게 빗소리도 싹 들리고. 포모도로라고 여러분들 아시나요? 집중할 수 있는 루틴이 있는데 뭐 25분 집중하고 5분 쉬고 이거를 관리해 주는 거죠. 저는 유튜브에서 포모도로를 켜고 작업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25분 동안 집중해서 하고 5분 쉬고 저희가 작업할 때 좀 지루한 게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효율적이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장작 소리 같은 걸로 집중을 잘 할 수 있게 해주고 어떤 건 빗소리도 있는데 저는 빗소리가 이렇게 올 때가 작업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이제 고요하고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그런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의미 부여가 돼도 좋으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비 올 때가 더 잘 된다. 아니면 나는 커피 마시면서 하면 잘 된다. 나는 숨 쉴 때가 잘 된다. 뭐 이렇게 자기만의 루틴을 정하면은 실제로 그게 뇌를 그렇게 주문을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집중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심심한 저의 팁을 공유해 드리면서 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라이팅을 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씬이 어떤 아름다움을 더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들도 좀 즐기면서 이제 그동안 좀 어려운 거 했잖아요. 저희 노드도 쓰고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좀 멋을 낼 수 있어서 효과적으로 이 디자인할 때 좋잖아요. 실제 아웃풋을 뭐 렌더링 하면서 저희 작업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과 하나씩 레이어 정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랑 실습하던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제가 완성한 샷을 이용해서 함께 분석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어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있어요. 보면은 캠, 라이트, 씬. 그리고 여기 튜토리얼은 여러분들이 할 때는 필요 없는 거죠. 저는 강의를 위해서 여기 숨겨놓고 여기에 제가 오늘 할 말을 정리하고 씁니다. 뭐 보여드리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오늘 배울 거 이렇게 목차가 있고 뭘 가르쳐 줄 거다. 근데 저는 이 창을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요곳에다 이렇게 띄워놓고 옆에다 옮겨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두절미하고 이 캠 안에는 저는 포커스를 해줄 수 있는 널 오브젝트가 하나 있고요. 카메라를 세팅을 해놔요. 이렇게 널이 위에 있는 게 이 카메라의 좌표를 제가 0으로 맞춰놓고 이 나머지 널을 이용해서 이렇게 포지션을 바꾸거든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이 카메라에 딱 키프레임을 여기만 주면은 이게 나중에 보기가 훨씬 편리하더라고요. 카메라 널이 000으로 기억하게 해놔서 좌표들이 나중에 키프레임 줄 때 아 여기만 수정하면 되겠다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합니다. 급할 때는 그냥 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좀 편하더라고요. 카메라는 이렇고 이곳에다 이제 라이트를 많이 넣었는데 이 샷의 경우는 자 사실 라이트를 굉장히 심플하게 작업했어요. 왜냐면 이 씬에는 이미 너무 많은 오브젝트들이 있잖아요. 라이트까지 이곳저곳에 하면은 아마 보는 사람들이 집중을 하기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복잡한 씬을 할 때일수록 저는 매트리얼도 굉장히 심플하게 쓰고요. 그리고 라이트도 한두 개 이렇게만 사용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HDRI 이렇게 전체를 밝힐 수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게 하나 있고 또 요 라이트 두 개는 그냥 공중에서 이 돌아가는 팬을 그림자를 만들기 위한 라이트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여기 제가 켜보면 이렇게 전구들로 형광등 같이 이렇게 빛을 내는 게 주 라이트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샷에서는 별 큰 라이트 세팅이 없었다. 그리고 여기서 라이트는 어쨌든 이 라이트 널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레이어도 보면은 이렇게 텍스트는 텍스처끼리 다 이 하나의 레이어를 저는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캠, 그다음에 씬이 있어요. 씬은 이렇게 열어보면은 벽과 데코, 그리고 프리셋을 이렇게 따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벽에서 눌러보면은
기본적으로 벽은 실제로 제가 데코를 지어볼게요. 딱 진짜 이 벽만 나오는 거죠. 사방 인테리어니까. 그리고 이 데코 안에는 각 벽을 꾸며주는 것에 맞춰서 제가 레이어 처리를 했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앞에 보면은 프론트 레프트 데코, 프론트 라이트 데코. 이거는 진짜 이 카메라 앞쪽에서 걸리는 거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지나가요, 그냥.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제가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걸 써다가 그냥 이 와이어만 추가한 상태고요. 그리고 플로우 데코는 말 그대로 이 바닥 데코를 하고 있고, 여기서 월 프론트 데코는 진짜 앞쪽에 있는 모든 널들을 다 모아 놓은 다음에 제가 레이어 처리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레프트 데코는 자,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는 제가 둘로 나눴어요. 오브젝트가 많아서 이 라이트에서 앞쪽이랑 뒤쪽.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하나에 묶고 요걸 하나에 묶고 또 나누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레이어 정리를 하면은 나중에 수정할 때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보기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됐고 여기 쫙 이렇게 작업 많이 하시지 않나요?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이 하다가 이렇게 회사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요 작업을 한번 정하고 나면은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데코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디브리끼리 나누기 아래 요것만 따로 나눈다든지 이건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제이션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만 뭐 더 세부적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레이어 정리를 저는 이쪽에서 보는 오브젝트 창의 뷰랑 똑같이 해놓는 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솔로로 보면은 이 씬이 제가 무거워도 훨씬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씬을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 중에 프론트 데코 체크하고 루프 데코를 하면은 이 루프에 관련된 프론트 데코만 보이는 거죠. 터널, 그 다음에 테이블 하면 테이블만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꺼놓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렉트로닉 데코 이런 식으로 저는 파츠를 나눠놔서 작업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작업이 돼 있지 않으면 이 씬 자체가 무거워지고 나면은 점점 이 씬을 수정할 맛이 안 나요. 뭔가 점점 힘이 빠지고 이 누적 데미지가 제 몸이 실제로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 정리를 제가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건 실제 실무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작업할수록 작업 효율이 빠르다는 걸 제가 느끼고 그 뒤부터는 이렇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시간을.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렇게 상위 널을 나누기만 해도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여기서 또 나눌 필요는 없고 이 정도만 해놔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작업할 때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대문자로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같이 함께 작업하던 용섭이 형이 저한테 이걸 전수해줬어요. 실제로 여러 가지 해봤는데 대문자로 하는 게 제일 보기 편하다고 해서 저도 그 뒤부터 대문자로 이렇게 하고 문장을 구분할 때 이렇게 언더바를 쓰니까 저도 훨씬 편해지고 그 안에서 이제 저만의 룰을 정해서 이렇게 네이밍을 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레이어 이야기는 그만하고 기본 라이팅 세팅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와 같은 파이프라인으로 작업하면 아시겠지만 이곳에 오브젝트 매트리얼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수도 없이. 왜냐면 저희가 여러 가지 에셋을 막 불러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 일단 이 씬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적이긴 한데 저는 원래 에셋에 있는 매트리얼을 다 가져다가 한 곳에 폴더에 넣고 다 불러와서 하기도 하는데 이 씬은 일단 거기서 제공해주는 매트리얼을 거의 다 쓰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새로 처음부터 만들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따 그냥 제가 아무것도 매트리얼 없는 상태에서 렌더링 걸면 알겠지만 그냥도 이뻐요. 저희가 오브젝트 디자인을 이미 열심히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밸런스가 이 매트리얼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이쁘게 나온 다음에 뭘 이것저것 꾸미겠다고 매트리얼을 여러 가지 쓰다 보면 오히려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 이 매트리얼 라이팅 작업을 굉장히 심플하게 하는 걸 포인트로 두고 차라리 오브젝트로 이 씬을 더럽히자. 디테일을 강조하자. 보면은 디테일도 막 그냥 아무렇게나 저희가 지저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봤을 때 이쁘기 위해서는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큰 덩어리들을 유지하면서 씬을 꾸몄던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받은 모든 매트리얼을 한 번에 합쳐주는 방법으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씬에다가 매트리얼 하나를 만들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child tag of the same type 하면은 이 안에 널에 지금 4,000개가 넘거든요. 매트리얼을 한 번에 선택해주고 이 매트리얼에다가 제가 원하는 걸 딱 넣어주면은 제가 만든 기본 매트리얼로 모든 게 다 덮이게 됩니다. 우클릭해서 delete unused material 하면은 모든 매트리얼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저는 딱 한 매트리얼만 쓰고 나머지는 다 지워준 상태였어요. 자, 이렇게 하고 라이브 뷰어, 저희 레이아웃 창의 위에 쪽에 보면은 라이브 뷰어를 켜고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라이브 뷰어 윈도우를 켜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디폴트로 맞춰 놓을게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제가 그 기본 씬에서 알려줬지만 샘플링도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더 낮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그냥 기본으로 맞추고 이런 식으로 아주 기본적인 씬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얗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옥테인 세팅에 가서 세팅 탭에 보면 environment 태그가 있고 디폴트 environment 컬러로 이제 흰색으로 적용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역할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옥테인 렌더가 확인할 때 이렇게 클릭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블랙으로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보여서 이거 옥테인 안 된다 이렇게 컴플레인 걸 수도 있으니까 옥테인에서는 기본적인 이런 HDRI 라이트를 제공해 줍니다. 근데 이 라이트는 저희가 오브젝트에서 environment 태그 아무거나 만들게 되면 아니면 스카이를 만들게 되면 자동적으로 디폴트는 사라지고 저희가 만든 environment 태그에 영향을 받는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텍스처 이미지를 활용해서 보통 라이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environment 텍스처 태그를 눌러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부터는 스카이 오브젝트 안에 있는 environment 태그에 영향을 받는 환경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눌러서 뭐 색깔을 바꾸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디폴트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 태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저희는 근데 기본 이 컬러로 된 걸로도 전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텍스처 작업할 때는 뭐가 이렇게 화려한 HDRI가 있으면 HDRI 따라서 매트리얼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요거를 바꿔서 작업하지 않고 기본으로 넣고 매트리얼 하고 나중에 조금 진행이 됐을 때 이미지를 넣곤 합니다. 근데 이 씬은 사실 밖에서 봐도 알겠지만 뭐가 없어요. 이렇게 비어있기 때문에 사실 HDRI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제 야외 씬 같은 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서 아무 이미지나 갖다 썼어요. 그 중에 좀 비슷한 거, 예를 들어 옥테인 이미지 태그를 가서 여기다가 저는 그냥 이런 이미지를 활용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실내에 아무 이미지나 사용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반사돼가지고 막 거울이 있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반사에도 영향을 그렇게 미치지 않고 또 아주 미세한 라이트를 사용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HDRI 이미지를 불러오게 되면 감마를 항상 1로 맞춰놔야지 제대로 된 라이트 세기를 쓸 수 있습니다. HDRI나 EXR 확장자로 되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리니어 작업이고 저희는 감마를 1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2로 하면 굉장히 컨트라스트가 센, 그래서 인텐시티도 같이 세지는 이미지로 변하게 됩니다. 저는 이거를 심지어 거의 영향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0.3? 이 정도로만 썼어요. 그리고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반사에도 조금 더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 태그를 그냥 쓰면은 일단 색깔이 이렇게 이미지에 따라 변하게 되지만 여기에서 클릭해서 옥테인 또 멀티플라이를 하고 디플라이 안에 여기다가 저는 RGB 컬러를 더해서 여기서 색을 바꿨어요. HDRI에 RGB 스펙트럼을 넣어서 이곳에서 약간 저희 전체적으로 초록기가 앰비언트에서 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초록기를 살짝 넣은 HDRI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은 여기 이렇게 멀티플라이를 사용하면은 이 바깥에 있는 로테이션 XY가 작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이미지에 들어가서 UV 트랜스폼으로 바꾸고 이곳에서 포지션을 바꿔줘야지 HDRI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HDRI는 그냥 반사 역할을 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라이트 안에 넣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전에 이렇게 작업해놔서 복구를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실습하기 위해서 그냥 다시 만들게요. 이렇게 라이트
널도 이곳에다 이렇게 넣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저는 다 됐을 때 이렇게 미들 클릭으로 아래까지 다 선택해주고 이렇게 원하는 레이어 처리를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넣게 되면은 모두 하위에 있는 오브젝트들도 이 레이어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 형광등의 저의 키 라이트가 될 텐데 형광등의 라이트를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이 형광등을 클릭하고 나서 이렇게 큐브 대신에 실린더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라이트가 되겠죠. 자, 여기서 캡은 필요 없습니다. 캡은 꺼주고 저희는 이 면만 쓸 거니까. 그리고 오브젝트 축도 오리엔테이션을 G+로 해서 이 형광등 로테이션에 맞도록 조정을 해주고요. 형광등 사이즈로 이제 조절을 해야겠죠. 이렇게 지금은 카메라 모드니까 저희가 이 상태에서 움직이면 카메라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F2번을 눌러서 그러면은 뭐 이렇게 백이 나오고 저는 여기를 퍼스펙티브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 모드가 지금 라인 모드가 아니라 디스플레이를 퀵 쉐이딩 모드로 바꿔서 이 위치를 조정해 주도록 하는 거죠. 이동 툴 W 눌러서 오브젝트 코디네이트로 바꾸고 이렇게 적절한 위치에다가 제가 원하는 라이트를 위치시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라이트의 발광을 시키기 위해서 이걸 잠깐 빼서 여기다 놓을게요. 그리고 매트리얼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여기서 매트리얼 안에 크리에이트 안에 가서 이 발광하는 물체는 이 디퓨즈 매트리얼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작을 해도 되지만 저희 레이아웃에 보면 여기에 제가 이렇게 빼놨어요.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그래서 디퓨즈 매트리얼 클릭해서 바로 이렇게 매트리얼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의 이름을 라이트라고 바꾸겠습니다. 이 라이트를 이 실린더 안에다가 넣게 되면은 지금 아무 변화가 없죠. 요거를 클릭해서 저는 라이트 오브젝트를 발광하는 물체로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디퓨즈 탭을 꺼주면 이렇게 아예 블랙으로 변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에미션 태그에 가서 두 가지 에미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곤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 형광등을 좀 더 리얼리스틱하게 하기 위해서 형광등 텍스처를 조금 수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미지를 넣어서 텍스처 에미션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형광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실 저는 이렇게 매트리얼 에디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노드 에디터에 가서 하면 작업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거든요. 노드 에디터를 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트리얼을 디벨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트리얼을 하기 전에 형광등을 보면 양끝이 약간 검게 라이트가 조금 죽은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매트리얼에서 그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매트리얼 안에다가 그라디언트 맵을 자주 활용하는데 옥테인 그라디언트 말고 시네아포디 기본에 있는 그라디언트를 활용하면 돼요. 여기 보면은 왼쪽에 노드들이 쫙 나오는데 그중에 시네아포디 해가지고 약간 어두운 레드 색깔 아래쪽에 보면 요 그라디언트가 있어요. 이걸 드래그해서 넣으면은 이 OSL이라고 돼 있는 그라디언트 노드를 갖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텍스처에 넣게 되면은 이 텍스처가 이 그라디언트 이미지랑 섞여서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 앵글로 바꾸기 위해서 타입을 U가 아니라 V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에미션 파워가 너무 센 것 같아요. 가서 파워를 1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리고 이 라이브 뷰어 창을 지금 기본 세팅으로 하면은 이렇게 창 크기에 따라서 이 라이브 뷰어도 함께 바뀌잖아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락을 누르게 되면은 저희가 실제 렌더 세팅에서 설정해 놓은 이미지 사이즈대로 렌더링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드로 하고 사이즈 조절을 이쪽에서 0.5 그럼 하프 사이즈로 렌더를 거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체크해 주면은 이 부분만 더 디테일하게 하는 거죠. 아니면 여기 좀 더 키워서 1로 하고 이렇게 보면 쓸데없는 걸 계속 렌더하면서 이 컴퓨터를 더 무겁게 할 필요 없겠죠. 이 상태에서 렌더도 이렇게 마크를 하게 되면 이곳을 굉장히 빠르게 렌더 걸고 다른 곳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확인해서 작업할 때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이 흰색 끝점을 좀 드래그해서 여기를 좁히고 이 블랙도 조금 좁히고요. 이게 양 끝에 이런 현상이 발생해야 되니까 이 뒤쪽에 흰색이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더 마크가 생기죠.
블랙 하나 만들어서 이쪽에 옮김으로써 여기 보면은 양쪽 끝에 이렇게 블랙 바가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좀 늘릴 수도 있겠죠. 자, 이 상태로 해서 뭐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럼 더블 클릭이나 아니면 여기 창을 내려서 이곳에서 색깔을 더해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화이트가 두 개나 있으니까 컨트롤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안 하고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바로 이미지가 가는 게 아니라 여기 탭을 눌러서 여기다가 멀티플라이 노드를 추가합니다. 멀티플라이는 이렇게 어두움을 추가할 수 있는 노드인데 여기다가 제가 이미지를 말고 RGB라고 해서 RGB 스펙트럼으로 컬러를 덧댈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레드 컬러로 한다 이렇게 하면은 검은색 부분 영향을 안 받고 어차피 검은색이니까 더 어두워질 수가 없겠죠. 이렇게 흰색 부분이 이 빨간색이랑 같이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주황빛이 나는 라이트였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색깔을 덧입혔습니다. 지금 약간 유치하게 노란데 이걸 이제 붉은색으로 조금 더 맞춰서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해보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형광등 느낌이 났다 그러면은 성공적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태는 그냥 그라디언트와 색깔로만 작업한 거기 때문에 형광등 안에 디테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디테일을 더할 수 있게 이곳에 이미지를 더 섞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다가 또 하나의 이미지를 섞기 위해서 멀티플라이 노드를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곳에 이미지 텍스처 이렇게 저는 타이핑을 많이 해요. 저는 이 중에서 아무 이미지나 사용해도 되는데 특히 이런 이미지를 많이 활용했어요. 저 BW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손가락 지문도 있고 약간 더럽힌 뭐 비슷한 류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어차피 자세히 보이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일단 여기서 형광등의 이미지가 얼마나 되나 확인하기 좀 어렵잖아요. 이 렌더된 이 밝기 때문에 제가 오른쪽 클릭해서 솔로 노드로 확인하려 그러면 이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이 멀티플라이에서 솔로 노드를 하게 되면 이 이미지가 지금 어떻게 활용되는지 볼 수 있는 거죠. 사이즈를 더 크게 보기 위해서 이 렌더 사이즈를 2배로 키우면은 이렇게 더 확대해서 볼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 이미지 사이즈가 지금 너무 작은 것 같다 그러면은 이 트랜스폼 노드를 추가해서 여기서 사이즈를 조절해서 텍스처가 보일 수 있도록 디테일이 이 정도로 확대해 볼게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미지가 조금 더 어둡게 눌러줘서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럴 땐 여기엔 감마와 파워를 조절하면은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감마를 세게 하면 매트리얼의 감마가 더 강해지면서 어두운 부분이 더 살아나겠죠? 이게 너무 세다 그럴 때 파워를 조금 더 올려서 이렇게 그다음에 클릭해서 디스에이블 솔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매트리얼이 같이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블랙으로 빠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세로로 더 늘려줄 수도 있고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이미지 사이즈가 스트레치가 좀 안 되도록 잘 조절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형광등 매트리얼이 완성이 됐으면은 지금 이미지도 조금 줄여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거를 복사해서 세게도 조금 세게 해볼게요. 주변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의 형광등을 여러 군데에 달았어요. 저는 컨트롤 CV 해서 자석 툴을 켜고 이네이블 스냅핑 이동 툴로 이동해서 로테이션 포지션도 너무 많이 돌아가 있으니까 이거를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려주고요. 자석 툴을 끄고 이곳저곳에다가 자연스러운 형광등을 하게 되면 이쁜 곳을 찾아서 이렇게 몇 개 설치해 둔 거죠. 이렇게 설치할 때 형광등이 그대로 보이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그림자라고 보인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이렇게 반사되는 걸 이쁘게 그릴 수 있도록 설치해 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간접 조명처럼 될 수도 있겠죠. 이왕이면 이게 이런 식으로 형광등이 보이면 이쁘질 않더라고요. 디테일이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림자 효과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움직여 보면서
약간 간접 조명처럼 이쁘게 포인트를 살려줄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살짝 보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밸런스가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에다 하나 더 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추가로 달아주고,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제가 원하는 위치에 놨는데 형광등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살짝 띄어서 저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형광등이 이렇게 거슬린다. 그럴 때는 우클릭해서 익스텐션 태그에 가서 옥테인 태그에 가면은 이렇게 옥테인 오브젝트 태그를 달 수 있어요. 자, 이걸 달게 되고 비저빌리티에서 카메라 비저빌리티를 끄게 되면 이렇게 라이트에 영향을 주면서 실제로 라이트는 보이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밝기엔 영향을 주지만 실제로 여기에 라이트가 없어도 이런 형광등의 영향으로 밝게 되었구나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요거를 하나 더 복사해서 이번에는 이 태그가 없이 요거는 조금 더 서랍 안에다가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포인트 컬러를 넣어줬습니다. 조금 더 와이더하게 해볼까요? 좀 더 길게 이렇게 길이를 늘려서 조금 더 천장에 붙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조금 더 뒤로 당겨서 형광등이 잘 안 보이도록 숨겨 놓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라이트 세팅이 끝났습니다. 매트리얼을 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텍스처를 제가 어디서 받아서 작업하는지 첫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시간 전에 약간 리마인드 겸 자주 사용하는 텍스처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textures.com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주로 봤는데 이곳에 프리가 있어서 이건 이렇게 매트리얼 소스도 있는데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그냥 이미지 소스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미지로만 돼 있고 이렇게 누르면 이런 거 사이즈별로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이미지 소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가게 되면 3D 오브젝트들도 무료로 배포되는 것도 있고요. 3D 스캔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만든 매트리얼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곳은 이제 거의 유료로 결제해야지 좋은 소스들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이트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폴리헤븐을 추천드립니다. 이 폴리헤븐은 블렌더 유저가 만든 사이트로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이 모두 무료로 이러한 텍스처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추천드릴 사이트가 이 폴리곤닷컴입니다. 블렌더 그루라는 유튜버가 만든 사이트로 여기서 블렌더 유저들도 많이 쓸 수 있지만 저희 시나프디 유저도 여기에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PBR 텍스처에 맞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하이 퀄리티의 매트리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한 이 세 사이트 모두 제가 이번 시간 예제 자료에 보면 링크를 첨부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기본적인 매트리얼 작업을 진행할 텐데요. 매트리얼도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F1으로 가서 먼저 저희가 사용한 이 라이트들이 지금 형광등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형광등은 잠깐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끄고 저희가 만든 형광등을 모두 이 라이트 안에 넣는 거죠.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할 텐데 실제로 저희가 씬을 봤을 때 오브젝트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헷갈리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하는 게 좋냐면 저는 가장 먼저 보이는 이 테이블 그리고 이 바닥, 벽 이런 식으로 큰 덩어리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면서 줄여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분단끼리 예를 들어 이 쉘 아니면 이 텔레비전 같은 거 컴퓨터 부품은 그냥 하나로 제가 프로시주얼하게 매트리얼 만들게 되면 이렇게 오브젝트마다 약간씩 달라서 다양한 오브젝트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럼 패턴이 안 보이도록 이렇게 작업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덩어리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좀 안 보이게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선반이 지금 당장은 필요 없으니까 데코에 가서 이 앞쪽이랑 이 옆쪽에 있는 데코를 모두 끌게요. 이렇게 다 꺼주고 그리고 바닥에 이 오브젝트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레이어 처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바닥에 보면 디브리
발음 이런 아예 바닥 요거를 다 꺼도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데 지금 일단 이 양옆에 벽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벽도 보면은 사이드 요걸 꺼주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좋겠죠. 이 중에서도 이 테이블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주로 보통 매트리얼을 만들 때 거의 90%는 글로시 매트리얼로 시작합니다. 유니버셜 매트리얼이 나와서 더 리얼리스틱한 것도 있지만 충분히 글로시 매트리얼이 훨씬 간편하고 가볍고 더 빠르게 작업하기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글로시 매트리얼을 클릭해서 글로시 매트리얼로 이 책상을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테이블에 가게 돼서 프론트 데코에 테이블 그룹, 이 테이블 안에 널이 있고 요 오브젝트를 제가 방금 만든 요걸 넣고 이름도 저는 여기에 테이블이니까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배경이 보이는 게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냥 벽은 켜고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트도 이 정도가 돼야지 좀 비슷할 것 같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테이블 매트리얼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브젝트를 켜고 아예 키자마자 저희는 노드 에디터를 켜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리얼에서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뽑자면 바로 이 디퓨즈입니다. 디퓨즈는 일단 기본적으로 매트리얼 봤을 때 저희가 색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디퓨즈이기 때문에 이곳에 이미지를 넣는 거에 따라서 이 매트리얼 기본적인 재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저 위로 올라가서 주로 이미지 텍스처로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텍스처를 드래그하게 되면 바로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는 창이 뜨고 저는 이곳에 미리 다운받아 놓은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아무 이미지나 활용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 테이블 재질을 갖고 있는 우드 재질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여기서 실제 예제에서 썼던 이 이미지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불러오고 이 이미지에 약간 색깔을 변형한다거나 아니면 콘트라스트를 조정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쪽에 가서 컬러 컬렉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컬러 컬렉션 노드를 이 사이에다 이렇게 드랍하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저는 이걸 자주 사용해서 이렇게 탭을 눌러서 그냥 여기서 컬러라고 써서 이렇게 노드를 불러와서 활용도 자주 하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이렇게 윈도우 창에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 컬러 컬렉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일단 이 세츄레이션이 너무 강하면 약간 촌스러운 나무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좀 세츄레이션을 다운 시킨다거나 아니면 감마를 이용해서 이 어둡기를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게인을 이용해서 또 이미지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간 톤이 죽은 나무 재질을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저는 약간 조절하고 나면은 수치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해줘요. 너무 복잡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기본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 나무의 색깔을 변형했습니다. 이제 스페큘러 러프니스를 조절해 줄 텐데 이 스페큘러 러프니스는 제가 지금 그냥 이 이미지를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냥 연결하게 되면은 이 반사 부분에 나무 색깔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페큘러가 나무 색깔로 변하는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스페큘러의 색깔이 있다는 거는 전도체, 그러니까 반사체 중에서도 전류가 흐르는 물체들만 스페큘러의 색깔이 되고 이렇게 나머지 그냥 플라스틱 같은 재질, 이렇게 코팅된 재질은 모두 그레이 계열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제가 그레이로 만들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중에서 옥테인 그라디언트를 활용하겠습니다. 옥테인 그라디언트를 활용하면 이 이미지가 흑백 이미지로 바뀌게 되고 제가 우클릭해서 솔로 노드로 확인해 보면 이 그라디언트 스페큘러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나무 이미지가 그라디언트 노드를 거치면서 이런 식으로 회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콘트라스트도 여기서 그래프를 약간 조절해 주면은 이 검은색 부분은 이제 반사가 잘 안 되는 부분, 흰색 부분은 반사가 잘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수정이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수정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러프니스 또한 이 이미지를 또 다시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솔로 노드로 보면은 러프니스는 얼마나 이 물체가 거칠 것인지를 정해주는 건데 검은색으로 되어 있을 때는 완전 깨끗한 러프니스가 없는 물체고 흰색은 굉장히 러프니스가 쌓인, 그래서 디퓨즈 같은 아예
이 반사를 흩뿌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곳에 러프니스를 회색으로 바꿔줍니다. 너무 세게 반사가 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흐트러져서 이 반사의 느낌이 나지 않도록 저는 코팅된 우드 재질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한 이 정도로만 활용해서 솔로노드를 꺼보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라이트가 많이 없어서 지금 반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라이트를 켜서 약간을 확인하는 게 좋겠죠. 실제 저는 이 우드 라이트는 어느 정도 반사에 영향을 크게 없는 이 정도로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범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매트리얼 체크를 조금씩 해보는 거죠. 자, 범프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텍스처를 활용해서 이렇게 할 건데 그라디언트를 복사해서 이 범프에 연결하면은 바로 적용이 됩니다. 범프는 가장 중요한 게 콘트라스트예요. 범프는 이렇게 둘 다 뭐 블랙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블랙과 흰색이 얼마나 콘트라스트가 있냐에 따라서 범프의 세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솔로 노드로 봤을 때 제가 원하는 부분만큼 그라디언트를 수정하고 강약을 여기서 이렇게 굉장히 살짝만 해도 괜찮거든요. 저는 이 사이가 1%에서 10% 아니면 0.1%, 10% 이상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이 이상으로 되면은 특히 이게 좁았을 때일수록 이 범프가 굉장히 어색할 정도로 강하거든요. 지금은 사실 라이트가 많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하나 오브젝트 여기 보시면은 오브젝트가 거의 파일 정도로 사포처럼 이렇게 강하게 됐잖아요. 이 부분도 좀 벌려주고 흑과 백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좀 조정해서 어색하지 않은 정도의 범프로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매트리얼을 할 때는 이렇게 글로시 재질을 활용하고요. 일단 글로시 재질에서도 디퓨즈, 스페큘러, 러프니스, 범프 아니면 노멀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매트리얼 세팅입니다. 다른 기본 오브젝트들도 여기서 크게 변형되지 않아요. 이 안에 세부적인 것들은 디테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저희가 뭔가 매트리얼을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이 네 가지가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돼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이렇게 부분으로 체크를 해보고 다시 작게 만들어서 전체로 확인도 해줍니다. 이 정도 나무 재질은 괜찮다. 이렇게 하고 테이블 재질을 여기까지만 작업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벽 재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벽 재질을 하기 위해서 벽을 리얼리스틱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이미지 소스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설치를 한 거죠. 그 중에 이 textures.com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했는데 여기에 제가 브라우징 하다가 타일 느낌이 나는 약간 실험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곳에 타일 탭에 들어갔습니다. 타일즈에 보면은 여러 가지 타일의 테마가 또 나눠져 있는데요. 브로큰 타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돼서 약간 실험실인데 몰래 숨에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실험실 느낌을 내고 싶다. 자, 이런 식으로 브로큰이 돼 있는데 거의 이건 전쟁 폐허인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데미지 입은 거 말고 기본 타일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근데 이렇게 찾다 보니까 여기 러시아 말도 써있고 뭔가 지하 벙커 같은 느낌의 이 이미지 텍스처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이미지가 있는데 이 PBR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채널별로 스페큘러, 러프니스, 범프 이렇게 노멀 이렇게 따로 있는데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texture.com 보통 사진 자료이기 때문에 완전 평면 이미지지만 이렇게 채널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이런 이미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까 그 우드 텍스처 만들 때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 씬으로 넘어온 다음에 이제 벽면을 만들 텍스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레이아웃에서 글로시 재질을 활용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 재질을 입힐 사이드 벽에 가서 이 사이드 오브젝트에 사용된 매트리얼을 이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면이죠. 또 앞쪽면 벽면도 필요하니까 여기서도 제가 사용한 여기다가 이렇게 매트리얼을 적용해서 이 새 벽면에 사용될 매트리얼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리얼을 켜고 여기다가 벽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마찬가지로 디퓨즈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변화가 센 디퓨즈 먼저 이곳에 이미지 텍스처 하나 가져오고 저희가 다운받은 이미지를 불러오는 겁니다. 이렇게 타일링된 이미지를 디퓨즈에다 연결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일단 지금 스케일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지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스케일 작업을 위해서 이미지 텍스처 클릭하고 이 UV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이미지 사이즈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해서 이 정도 사이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밑에도 웬만하면은 이 실제 오브젝트의 밑면이랑 맞추니까 굉장히 리얼리스틱하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반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일단 이 상태에서 제가 이 디퓨즈를 약간 컨트라스트를 조절해 볼게요. 이 탭에다가 제가 탭을 누르고 컬러 컬렉션을 이렇게 노드에 연결하게 되면은 이 사이에 노드가 생기고 여기서 제가 감마 살짝 조절, 조금 어둡게 한 1.5 정도 그리고 브라이트니스를 조금 줄여서 이렇게 어두운 벽면을 만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컬러 컬렉션을 이용해서 기본 이미지를 아주 빠르고 간편하게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나머지 스페큘러 러프니스 범프를 또 같은 방식으로 제작할 거예요. 이 이미지를 활용할 건데 자, 이미지를 그냥 넣으면 이제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제가 옥테인 그라디언트를 꼭 하셔야 돼요. 그라디언트를 이 사이에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이 안 됐을 땐 따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솔로를 눌러보면은 실제 이 벽면이 어떤 식으로 반사가 이루어질까 이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이쪽에 이 초록색 부분은 제가 반사가 좀 덜 되게 하고 이 파란색 타일은 좀 더 강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러프할 것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 이미지에서 그 부분은 스페큘러를 좀 빼주면 좋아요. 제가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콘트라스트를 제가 좀 조정해서 실제로 반사가 어디 부분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흰색 부분이 반사가 잘 되는 부분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스페큘러 영향을 안 받고 흰색 부분만 반사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요거를 러프니스에도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 러프니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희가 이 까맣게 만든 부분이 그만큼 저희가 스페큘러 안 된다는 거는 그 부분이 러프할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썼던 그라디언트를 인버트를 시키겠습니다. 인버트 그라디언트를 하면은 이걸 조절해서 오히려 반대로 스페큘러가 많이 된 부분은 덜 러프하게 그리고 스페큘러 적게 된 부분은 러프니스를 많이 늘려줘서 흰색으로 이 부분은 반사가 난반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솔로 디세이블 솔로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라이트를 한번 켜볼게요. 다시 이렇게 켜고 실제 사용된 라이트들을 켜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었을 때 그런 식으로 거울처럼 벽에 반사되던 게 제가 만든 스페큘러 매트리얼 덕분에 위치에 따라 좀 다르고요. 여기서 러프니스까지 더해주니까 이렇게 산란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빛이 산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빛이 자연스럽게 벽에서 실제 저희가 반사될 때를 상상하면서 러프니스를 조절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범프도 이 노드를 활용해서 바로 적용하도록 하죠. 복사해서 붙여놓으면은 제가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범프가 이 타일 모양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이 타일의 그라디언트 덕분에 이렇게 콘트라스트가 생기는데 이게 세면 셀수록 범프가 굉장히 강해져요. 이게 너무 세게 되면 이 타일에 무슨 지문 하나하나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기를 조절할 수 있기 위해서는 블랙과 흰색의 컨트라스트를 조절해주면 이 범프도 자연스럽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벽만 이렇게 확인했을 때 이 빛의 산란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면서 리얼리스틱을 강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PBR 텍스처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미지 텍스처를 활용해서 이 그라디언트 노드를 스페큘러와 러프니스 범프로만 연결해서도 충분히 리얼리스틱한 텍스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 바닥 재질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재질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사이즈를 줄이고
바닥면만 이렇게 체크해서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라이트를 하고 하니까 작업이 훨씬 용이한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글로시 매트리얼 마찬가지로 만들고요. 이 글로시 매트리얼을 바닥에다가 또 입히겠습니다. 매트리얼에 넣고 저는 바로 이렇게 이름도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바닥 재질만큼은 이번에는 PBR 텍스처를 활용해서 실제로 이 바닥면이 조금 울퉁불퉁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디스맵이 있는 텍스처를 활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textures.com에서 저희가 PBR 텍스처를 활용했습니다. 위쪽에 보면은 스페셜 컨텐츠가 있고 저는 그 중에 3D 스캔스를 눌러서 이 페이브먼트 중에 road and path 여기로 가서 원하는 이미지 중에 저는 메탈 브릿지라는 걸 활용했습니다. PBR 텍스처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채널별로 있기 때문에 더 리얼리스틱한 결과를 실제 이미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알베도라고 되어 있고 알베도는 이 디퓨즈에서 알베도 플러스 AO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합쳐진 게 바로 디퓨즈거든요. 이 두 개를 믹스하면 이제 디퓨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저는 그냥 알베도만 쓰기도 해요. 디퓨즈에다가. 그리고 하이트 맵이 있어서 이걸 디스 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노멀은 범프보다 더 다양한 각도로 이 빛 방향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음영 부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러프니스로 어느 정도 부분이 다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이미지를 표현할 때 이런 PBR 텍스처를 활용하면 더 리얼리스틱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실제로 이 PBR 텍스처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 샷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미지를 다 다운받고 나서 이렇게 이미지 텍스처를 활용해서 제가 다운받은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알베도 이미지 불러오고 이걸 바로 디퓨즈에다 연결했고요. 그냥 연결하니까 이미지 텍스처가 너무 커서 여기 트랜스폼 노드를 또 추가해서 사이즈 조절을 해서 실제 제 방향이 90도 돌리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Z 방향 로테이션을 90도로 돌려서 0.15 이런 식으로 저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앙으로 갈 수 있게 실제 저희가 테이블을 넣더라도 테이블을 비접을 잠깐 켜볼게요. 이 부분이 테이블 딱 끝 지점이랑 연결되지 않게 이렇게 반을 가루니까 더 디자인이 이쁘게 나올 것 같다 해서 이 매트리얼을 활용했습니다. 잠깐 다시 끄고요. 마찬가지로 스페큘러랑 러프니스를 불러올 텐데 이번에는 저희가 PBR 텍스처를 활용했으니까 그냥 이미지를 다시 활용할게요. 이미지 불러오고 텍스처 안에 이 메탈릭이라고 돼 있어서 이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걸 그대로 트랜스폼 노드는 공유하고 이걸 스페큘러에다 넣어서 솔로로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레일이 튀어나온 부분은 스페큘러가 적용이 안 되고 이 가운데 부분만 스페큘러를 볼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여기에 러프니스는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제가 러프니스 이미지가 따로 활용하지 않고 이 오리지널 디퓨즈 이미지를 활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옥테인 그라디언트를 노드를 불러와서 이걸 그대로 연결하고요. 러프니스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어떤 부분에 이런 식으로 컨트라스트를 조절해서 이 튀어나온 부분은 러프니스가 많아서 난반사를 이루고 이쪽 그냥 길 부분은 이렇게 반사가 좀 세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블랙은 너무 세니까 살짝 회색으로 이 정도만 올려주도록 합니다. 자연스러운 러프니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노멀 이미지도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노멀 이미지를 불러오고 마찬가지로 트랜스폼 노드는 똑같은 걸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걸 노멀에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멀 이미지를 활용했는데도 큰 변화의 음영이 잡히지 않는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디스맵입니다. 디스맵은 바로 이렇게 이미지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디스맵을 끌어다 오면은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노드가 있어요. 이 노드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강도나 뭐 색이나 아니면 퀄리티를. 자, 여기다가 저희가 받은 PBR 텍스처에 있는 디스맵 이미지를 불러오고요. 여기 보면 하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디스맵입니다. 이렇게 하이트 맵을 불러오면은
마찬가지로 트랜스폼 노드를 그대로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텍스처에다 넣게 되면 바로 이 이미지가 이렇게 봉고 올라오게 됐잖아요. 이 세기를 이곳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할 게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고 해서 이 옥테인에서는 저희가 불러온 이미지를 다시 컨버팅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그 중에 이 디스플레이스먼트에서는 이 레벨 오브 디테일로 이 이미지의 디테일을 재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보통 2K에서 4K까지 조정을 해줍니다. 이 디테일을 바꾸는 순간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부분이 튀어나와서 더 자연스럽게 매트리얼 처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트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이 오브젝트가 튀어나올지를 조정해 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미지가 강하게 튀어나올수록 이 바닥면이 지면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이유는 저희가 불러온 이 하이트 맵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레이로 돼 있어요. 그리고 어두운 부분이 내려가야 되고 밝은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노드에 보면 미드 레벨이라고 해서 이 중간 값을 어디로 할 거냐라는 질문에 저희가 0이라고 했잖아요. 블랙으로부터 밝은 부분은 더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0.5라고 하면은 원래 있던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이 다음에 조절하니까 튀어나올 부분만 그레이보다 위로 올라가는 화이트 쪽에 가까운 것만 올라오고, 완전 50% 그레이보다 블랙에 가까운 쪽이 더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하이트 맵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미지가 제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값이 완전 50% 화이트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0.5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너무 과하지 않도록 디스 맵을 조정해 주는 순간 굉장히 리얼리스틱한 바닥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멀리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매트리얼 체크가 되니까 이 작업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완성된 느낌이에요. 이렇게 하고 제가 서랍도 한번 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희가 숨겨놨던 오브젝트까지 다 키게 되면 굉장히 리얼리스틱한 기본적인 매트리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의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카메라 태그를 달아서 후반 보정을 해보도록 하죠. 보통 후반 보정을 하면은 옥테인 렌더에서 렌더를 걸고 애프터 이펙트로 옮겨서 거기서 후반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옥테인에서는 포스트 프로세싱 아니면 감마나 레벨 조정을 이곳에서 조금 작업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클릭하고 우클릭, 익스텐션스 가서 옥테인 태그 안에 옥테인 카메라 태그를 이 카메라 안에 만들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곳에서 추가적인 카메라 태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이미저를 가고 Enable 카메라 이미저를 클릭하게 되면 이곳에서 이제 저희가 감마와 익스포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먼저 바꿀 게, 저는 감마와 익스포저를 활용해서 0.2 정도 해볼까요? 약간 이미지를 살짝 뿌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익스포저도 좀 늘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좀 밝혀놨잖아요. 일단 PNG 작업을 진행할 때는 실제로 저희가 완전 화이트를 없애야 되고, 그리고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조금 뿌옇게 만든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에서 살짝 조여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색을 유지하면서도 디테일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ASYS 같이 EXR 시퀀스 리니어 워크플로우에서는 이 스네어 4D 옥테인에서 굳이 모든 작업을 뿌옇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적던 선에서 넘긴 다음에 에펙에서 원본을 유지하면서도 컬러 보정이 되지만, 지금 저희 프로세스에서는 PNG 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8비트나 16비트 작업을 할 때는 제가 팁을 공유해 드리자면, 카메라 이미저를 활용해서 이 전체적인 톤을 약간 밝게 맞춘 다음에 애프터 이펙에서 어둡게 눌러주고 밝은 곳을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밝음과 어두움이 깨져서 작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감마와 익스포저를 활용해서 저희 원래 이미지보다 약간 뿌옇고 밝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주로 이렇게 PNG 작업할 때는 이 럿을 활용해서 이 전체 무드를 조금 컬러 커렉션을 해줘요. 자, 이곳에 보면은 다양한 럿이 있어서 저희가 돌리면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컬러 커렉션을 활용하면 좋은데, 저는 그 중에서 계속 이상하게 쟤는 디장고 이 컬러 컬렉션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사이파이물에서는 보통 어두운 부분이 블루기가 나는 게 좋고, 그리고 중간 면이 그린 색깔이 나오고 밝은 면이 옐로우가 나는 게 보통 사이파이 빔에서 많이 쓰는 컬러 컬렉션인데, 이 컬러 럿이 그 역할을 자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 디장고라고 하는 컬러 럿을 활용해서 컬러 컬렉션을 이 시네포드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이 옥테인 이미저에서 세츄레이션을 조금 낮춰요. 0.8? 이거 너무 센 것 같아요. 0.95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 1로 하면은 이 색들도 너무 비비드하게 나오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빔 역할을 할 때는 저는 세츄레이션 살짝 낮추고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저희 라이트들이 너무 강렬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는 거를 조금 커브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이라이트 컴프레션으로 이렇게 안쪽에 디테일을 살짝 유지하면서 렌더를 걸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익스포즈와 감마를 이용해서 전체 컴프를 약간 밝고 뿌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컴프레션으로 너무 밝은 부분을 조금 다운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커스텀 럿을 이용해서 전체 컬러 컬렉션을 약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을 약간 낮춰서 전체 색이 너무 센 색깔이 나오지 않도록 맞춰주는 게 저희 보통 카메라 이미저를 이용한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스트 프로세싱에 가서 이걸 이네이블 체크하게 되면 블룸 효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빛나는 부분에 자연스러운 발광이 돼서 실제 영화나 필름에서 나오는 효과를 옥테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블룸 파워를 너무 세지 않게,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렌더 걸 때도 이 포스트 이펙트를 따로 빼서 후반에서 좀 조절을 해요. 이 상태에서 뷰티에 묻게 되면 나중에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스트 이펙트는 따로 빼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조정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곳에서는 전 너무 크지도 않게 20에서 40 사이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맞추고 작업을 하면은 저희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매트리얼과 그리고 라이트 세팅, 그리고 카메라 이미저 태그까지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 메탈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